출장을 떠나려 하자 키우던 개가 짐을 물어뜯으며 주인을 막아섰습니다. 평소에 순하던 녀석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사탕 라디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5층에서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평소라면 절대 짖지 않던 검은 털의 중형견이 미친 듯이 울어대고 있었다. 검둥아, 왜 그래? 새벽부터 왜 이렇게 짖는 거야? 66세 정은미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이 개가 이렇게 격렬하게 짖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검둥이는 은미를 보자마자 더욱 절망적으로 울어댔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으르렁. 컹컹컹. 개는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여행 가방 주위를 미친 듯이 맴돌기 시작했다. 평소 온순하던 녀석이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뭐야, 정말 이상해. 은미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검둥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여행 가방을 보는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다. 은미가 대전 플라워 박람회 참가를 결정하고 여행 준비를 시작한 순간부터 검둥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검둥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픈 거야? 은미가 검둥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개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어댔다. 그리고는 여행 가방을 향해 달려가 발톱으로 핥히기 시작했다. 가방은 순식간에 찢겨나갔다. 가방의 지퍼가 찢어지며 안에 든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로 산 정장, 명함, 박람회 자료, 기차표까지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졌다. 안 돼. 검둥아, 그만해. 하지만 검둥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도 물건을 부순 적 없던 얌전한 개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다니. 으르렁. 와랄왈. 검둥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마치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미의 딸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38세의 수진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평소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하는 것에 늘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쁜 일상에 치여 연락조차 뜸했다. 검둥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일주일째 이래.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여행 가방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 있고 검둥이는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혹시 검둥이가 아픈 건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아니야.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아. 은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검둥이의 이 행동은 단순한 병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뭔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검둥이가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갔다. 잠깐 후 입에 뭔가를 물고 나타났다. 저게 뭐야? 은미가 자세히 보니 검둥이가 물고 온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민호가 생전에 늘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지갑이었다. 그게 민호 오빠 지갑이네. 은미는 깜짝 놀랐다. 그 지갑은 남편의 유품으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는데 검둥이가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 검둥이는 지갑을 은미 발치에 놓고는 슬픈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마치 이걸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 이걸 가져왔을까? 은미가 지갑을 집어들자 검둥이는 처음으로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30년간의 꽃집 인생. 정은미는 30년간 서울 청담동에서 화원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꽃집을 운영해왔다. 한때는 재벌가의 파티며 연예인들의 결혼식을 장식할 정도로 유명한 플로리스트였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꽃꽂이 작품들은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웠다. 남편 강민호와 함께 시작한 작은 꽃집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워샵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은 순전히 두 사람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 민호는 꽃의 특성과 관리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였고 은미는 타고난 예술적 감각으로 꽃을 배치하는 천재였다. 여보, 우리 꽃집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네. 은미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더 큰 꿈을 꿔보자. 그 시절이 그리웠다.
민호와 함께 밤늦게 꽃을 정리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5년 전 민호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대형 주문들이 끊겼다. 설상가상으로 청담동의 임대료는 계속 오르기만 했다. 어머니, 정말로 꽃집 정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몇 달 전부터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미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민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번 대전 플라워 박람회가 중요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협력 업체를 만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아직 꽃집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전 6시 절망적인 항복. 검둥아, 제발. 엄마가 정말 가야 해. 은미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검둥이는 여전히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절대적인 거부감이 가득했다. 왈왈왈, 으르렁. 부산으로 가는 기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람회 등록 마감이 오늘 오전까지였기 때문에 이 기차를 놓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검둥이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수진도 당황스러워했다. 평소 온순하고 사랑스럽던 검둥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은미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개들이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혹시 검둥이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었다. 꽃집의 운명이 이번 박람회에 달려 있었다. 검둥아, 미안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 은미가 검둥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쾅! 검둥이가 온몸으로 문을 가로막았다. 그 작은 몸으로 60kg이 넘는 어른을 막아서는 모습이 처절했다. 끙끙, 끙끙. 검둥이의 울음소리가 달라졌다. 이제는 짖는 소리가 아니라 울고 있는 소리였다. 정말로 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검둥아. 은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검둥이가 물고 있던 지갑을 물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게 은미에게 내밀었다. 왜 자꾸 이걸 가져오는 거야? 은미가 지갑을 받자 검둥이는 그녀의 가방 쪽을 바라봤다. 마치 이걸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갑을 가져가라고? 검둥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처음으로 보인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알겠어. 오빠 지갑을 가져갈게. 은미가 민호의 지갑을 가방에 넣자 검둥이가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새벽 KTX를 타러 가는 길. 어머니, 정말 대전까지 가셔야 해요. 서울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는 게 편하실 텐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미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기로 예약해둔 상태였다. 플라워 박람회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버스였다. 검둥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진이가 나중에 확인해줘. 은미는 검둥이를 방에 두고 조용히 나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월. 택시가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검둥이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어머나. 검둥이가 어떻게? 어머, 저 개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주인분께 맞죠? 택시기사도 놀라며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다. 검둥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기사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은미는 당황해서 택시를 세우려 했지만 고속도로 위였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30분, 40분. 기적 같은 일이었다. 검둥이는 거의 10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용산역까지 따라온 것이다. 혀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검은 눈동자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검둥아. 어떻게 여기까지? 택시에서 내린 은미를 보자 검둥이가 즉시 달려와 다리를 붙잡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기차 시간이. 수진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KTX 출발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다. 영무원들이 개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은 캐리어에 넣어야 입장 가능합니다. 수진아, 빨리 검둥이 데리고 집에 가. 엄마는 먼저 들어갈게. 네, 어머니. 검둥이는 제가 잘 데리고 갈게요. 은미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기차 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수진에게 검둥이를 맡기고 급하게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와랄왈. 으아. 뒤에서 검둥이의 절규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미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KTX는 시속 250km로 대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은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검둥이의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떨쳐내려 애썼다. 은미에게 검둥이는 아픈 손가락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검둥이는 3년 전 겨울 한강교 아래에서 주워온 아이였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검은 개를 힐끔거리며 손가락질했다. 저게 정말 재수 없게 생겼네. 온통 새까맣잖아. 그러게 흉해 보여. 누가 저런 개를 키우겠어. 그냥 버리자. 어차피 길거리에서 죽을 운명이야. 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 젊은 부부가 강아지 한 마리를 한강교 아래 버리고 갔다.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새까만 털의 잡종견이었다. 온몸이 검은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수없다며 버려진 것이다. 꼬마 검둥이는 추위에 떨며 버려진 자리에서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렸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혹시 주인이 다시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굶주림과 추위로 쓰러져가던 검둥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어머나 멍멍아.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정은미였다. 남편 강민호의 오주기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하필이면 민호의 기일인 그날 운명처럼 검둥이를 만난 것이다. 얘야, 주인은? 왜 혼자 여기 있어? 은미가 다가가자 검둥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은미의 마음이 무너졌다. 남편을 잃고 5년간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느껴지는 절망과 겹쳐 보였다. 안 돼. 이렇게 버려두면 죽어버리겠어. 은미는 망설임 없이 검둥이를 품에 안았다. 얼어붙은 작은 몸이 그녀의 가슴에 닿는 순간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집에 가자.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검둥이는 은미의 가족이 되었다. 은미는 옛 회상을 하며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가방 속에는 민호의 낡은 지갑이 들어있었다. 왜 검둥이가 그토록 이 지갑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유품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당신 나 잘할 수 있을까? 대전역에 도착한 은미는 다른 박람회 참가자들과 함께 역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람회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처음 박람회에 참가하세요? 옆에 있던 50대 여성이 말을 걸었다. 아니에요.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고요. 다들 그렇죠. 온라인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박람회 셔틀버스가 도착했다. 총 45명의 참가자들이 탑승했다. 대부분 플라워 디자이너나 꽃집 사장들이었다. 오후 2시 부산 외곽도로. 버스는 순조롭게 박람회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은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람회에서 할 프레젠테이션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30년간의 노하우를 어필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가격 경쟁력도 보여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려 해도 검둥이의 그 절망적인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특히 아침에 들었던 그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은미는 가방에서 민호의 지갑을 다시 꺼내봤다. 검둥이가 그토록 가져가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지갑 안의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방탄 소재 같았다. 민호가 군대에서 받았던 방탄조끼의 일부를 떼어낸 것 같았다. 왜 이런 걸 지갑에 넣어뒀을까? 그때였다. 끼익! 갑작스러운 급제동 소리와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다. 승객들이 좌석에서 앞으로 쏠리며 당황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서요? 기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앞차 사고로 인해 잠시 정차합니다.
곧 정상 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앞쪽에서 큰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있었다. 저기 봐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트럭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피해야 해.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 2시 35분 부산 외곽도로 대형 사고 현장. 쾅! 거대한 화물 트럭이 셔틀버스 측면을 강타했다. 버스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절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아, 살려줘.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다. 은미도 좌석에서 튕겨나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쾅! 버스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은미가 가슴에 품고 있던 민호의 지갑이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금속 조각이었다. 버스 내부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은미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지만 지갑 안의 금속 조각이 그것을 막아냈다. 만약 그 지갑이 없었다면 은미는 즉사했을 것이다. 이게 뭐야? 옆자리 여성이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버스가 떨어져. 앞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정말로 관광버스가 도로에서 이탈의 계곡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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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인 충격음이 들려왔다. 버스가 절벽을 굴러내려가며 나무들과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다. 은미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이 있었다. 검둥이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민호가 나를 구해줬구나.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검둥이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오직 주인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띠리리리링. 집 전화가 울렸다. 검둥이가 귀를 쫑긋 세웠다. 자동응답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부산행 관광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절벽으로 추락. 승객 45명, 중 32명 사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 그 순간 검둥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울부짖음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으아아. 개의 절규는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경고음 같았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그 끔찍한 미래가 결국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검둥이는 알고 있었다. 주인이 남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갑이 주인을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챕터 3생사의 갈림길. 오후 2시 30분 김천중앙병원 응급실. 의식을 되찾으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미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현실을 파악하려 애썼다. 살았구나. 기적이었다. 관광버스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45명의 승객 중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 대부분도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은미는 가벼운 뇌진탕과 몇 개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다른 분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부상만. 간호사가 설명했지만 은미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슴팍을 만져보니 민호의 지갑이 아직 품에 안겨 있었다. 지갑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고 안에 들어있던 금속 조각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다. 이 지갑이, 이 금속 조각이 나를 구해준 거구나.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수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뉴스를 보고 불이 나게 병원까지 달려온 것이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뉴스에서 사고 소식 듣고 혼이 빠질 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진아, 검둥이는? 검둥이요? 왜 갑자기 검둥이를 찾으셔요? 검둥이가 알고 있었어. 그리고 민호 오빠가 나를 구해줬어. 은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검둥이의 이상한 행동, 여행 가방을 찢어버린 일, 민호의 지갑을 물어온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설마 그런 깨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분명해. 검둥이가 나를 구해준 거야. 그리고 은미가 품에서 민호의 지갑을 꺼냈다.
찌그러진 지갑과 흠집난 금속 조각을 보여주었다. 이게 내 목숨을 구했어. 너희 아빠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수진이 지갑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금속 조각 한쪽 모서리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날카로운 것에 찔린 자국이 선명했다. 어머니, 지금 검둥이가. 수진이 말을 망설였다. 왜? 검둥이가 어떻게 됐어? 뉴스가 나온 후부터 계속 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웃분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은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검둥이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다. 빨리 집에 가야 해. 검둥이가 걱정될 거야. 어머니, 아직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은미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검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약하지만 지속적인 울음소리였다. 마치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다. 15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검둥이가 거실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었다. 은미를 보자 걔는 잠깐 멈칫했다.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검둥아. 엄마가 돌아왔어. 은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검둥이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이번에는 기쁨의 울음이었다. 검둥이는 은미에게 뛰어올라 앉고 냄새를 맡고 온몸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끙끙, 끙끙. 그리고는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은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둥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은미가 민호의 지갑을 꺼내 보이자 검둥이는 지갑을 킁킁 냄새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이웃들이 하나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은미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검둥이 덕분에 살았다면서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어떻게 걔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순식간에 아파트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들 검둥이의 신기한 능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정말 검둥이가 미리 알았던 거예요? 개들이 그런 예감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검둥이에게 집중되었지만 걔는 오직 은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주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더 중요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은미와 검둥이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검둥아 어떻게 알았어? 정말 신기해. 은미가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검둥이는 그 검은 눈동자로 은미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때 문득 3년 전이 떠올랐다. 검둥이가 집에 온 날이 정확히 남편 민호의 기일이었다는 것. 혹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어머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수진이 말했지만 은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검둥이는 은미 옆에 바짝 붙어 잠들었다. 마치 다시는 주인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3일 후 오후 2시. 관광버스 사고는 연일 뉴스에 톱을 장식했다. 사고 원인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트럭 운전자의 음주운전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뉴스를 보던 은미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한순간에 부주의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민호의 지갑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었다. 수진아 아빠 군대 시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은미가 지갑에서 나온 금속 조각을 보여주었다. 이게 신분패 같은데. 아빠가 언제 이런 걸 준비해놨을까? 수진이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머니, 이거 혹시 방탄 소재 아닐까요? 방탄? 네. 회사에서 보안 장비 전시회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소재를 본 것 같아요. 얇지만 방탄 효과가 있는. 은미는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민호가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일까? 그날 밤 은미의 방. 은미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민호의 다른 유품들을 꺼냈다. 일기장, 편지,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였다.
민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간 쓴 일기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 25일. 오늘 이상한 꿈을 꿨다.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은미에게 위험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 개는 마치 사람처럼 말을 했다. 주인을 지켜달라고. 2019년 11월 26일. 또 같은 꿈을 꿨다. 검은 개가 나타나서 은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상하게도 그 개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2019년 11월 27일. 의사가 말하길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다. 은미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누군가 그 아이를 지켜주었으면. 꿈속의 검은 개가 자꾸 생각난다. 2019년 11월 28일. 오늘 특별한 일을 했다. 군대 시절 받았던 방탄조끼에서 방탄 소재를 떼어내서 내 지갑에 넣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은미가 위험에 처할 때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2019년 11월 29일. 지갑에 편지도 하나 써서 넣어두었다. 은미가 언젠가 이걸 발견하게 되겠지. 내가 없어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2019년 11월 30일. 꿈속의 검은 개가 약속했다. 제가 대신 지켜드릴게요라고. 이상하게도 그 개의 눈빛이 내 눈빛과 똑같았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은미야, 그 개를 잘 돌봐줘. 2019년 12월 1일 마지막 글. 내일이면 수술날이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검은 개가 은미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은미야, 사랑해. 일기장이 은미의 손에서 떨어졌다. 당신, 바로 그때 검둥이가 조용히 은미 곁으로 다가왔다. 그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은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 눈빛이 민호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설마, 정말로. 검둥이는 은미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맞아요. 제가 지켜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검둥아, 혹시 너는 검둥이가 고개를 들어 은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깊은 지혜와 사랑이 느껴졌다. 민호 오빠야?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검둥이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그리고는 은미의 손을 살짝 할아주었다. 그 순간 은미는 확신했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도 검둥이도. 은미가 검둥이를 꼭 안자 개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온기가 마치 민호의 따뜻한 품 같았다. 일주일 후 관광버스 사고의 충격이 가라앉고 은미의 일상도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다. 수진이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꽃집 1도 좀 줄이세요. 검둥이가 구해줬는데 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대전 박람회를 놓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관광버스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검둥이를 보러 꽃집을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났다. 생명을 구한 기적의 개가 있는 꽃집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어머니, 검둥이 덕분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검둥이는 여전히 은미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차 있는 것 같았다. 2주일 후 어느 저녁.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진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무슨 얘기? 동물 심리학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둥이가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은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검둥이가 누구인지.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한 법이었다. 검둥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미는 검둥이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달을 바라봤다. 검둥아. 민호 오빠. 고마워. 고마워. 검둥이가 은미의 손을 하다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자.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은미의 꽃집 화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검둥이 덕분이었다. 검둥이 보러 왔어요. 생명을 구한 개가 정말 여기 있나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검둥이를 보며 신기해했고 자연스럽게 꽃도 사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였다. 어머니, 오늘 준호가 검둥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데려와도 될까요? 수진이 전화로 물었다. 7살짜리 손자 준호는 검둥이를 무척 좋아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요즘 은미의 집은 항상 북적했다. 수진이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며느리까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았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주 모였다. 할머니, 검둥이가 정말 할아버지예요. 어느 날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검둥이가 할머니만 따라다녀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 앞에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감각으로 진실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지켜주려고 온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은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름 한강공원. 검둥아 산책하자. 은미와 검둥이는 매일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된 습관이었다. 강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은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6개월 전 그 무서운 사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다. 수지는 매주 2번씩 찾아왔고 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물었다. 외로웠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엇보다 검둥이가 곁에 있어서 든든했다. 검둥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검둥이가 은미를 올려다봤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때 수진이 손자 준호를 데리고 나타났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할머니, 검둥이. 준호가 뛰어와서 검둥이를 안았다. 걔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애정을 받아들였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검둥이가 있어서. 저희도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심이 돼요. 가족들이 함께 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검둥이는 항상 은미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다. 가을, 민호의 팔주기. 오빠 보고 있지? 검둥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은미가 민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오늘은 남편의 팔주기였다. 검둥이도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예전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검둥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 정말 고마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니까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곧이어 은미의 아들 가족과 친척들까지 몰려들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 어머니, 검둥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주 모이게 됐네요. 정말 그래. 검둥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준 것 같아. 모든 가족들이 검둥이를 쳐다봤다. 걔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모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는 것 같았다. 겨울 3년 후. 검둥이가 은미와 함께한 지 6년이 흘렀다. 이제 검둥이는 중년의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은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검둥이 할아버지가 됐네. 손자 준호가 10살이 되어 검둥이와 더욱 친해졌다. 할머니, 검둥이가 정말 할아버지 맞죠?
왜 그렇게 생각해? 검둥이가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슬플 때마다 위로해 주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에 은미는 감동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지켜주려고 개가 되어서 온 거네요. 준호가 똑똑하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검둥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어느 겨울밤, 은미는 검둥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검둥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 검둥이가 은미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추억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6년이 흘렀구나.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은미는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전보다 털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가족들도 가까워지고 꽃집도 잘 되고. 검둥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은미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여보, 정말 고마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지켜줘서. 그때 갑자기 검둥이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다. 잠깐 후 입에 뭔가를 물고 나타났다. 또 뭘 가져온 거야? 이번에는 민호의 오래된 사진이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이 꽃집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찾았어? 검둥이는 사진을 은미 발치에 놓고는 그 옆에 앉았다. 마치 추억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미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민호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지.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어. 검둥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은미는 확신했다. 이게는 정말로 민호였다. 봄 현재. 은미는 이제 72세가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더욱 평안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꽃집 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지만 은미는 아직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특히 검둥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검둥아, 우리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개들의 수명이 사람보다 짧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검둥이는 여전히 건강했고 은미를 지키려는 의지도 강했다. 어느 날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인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검둥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더라고요. 은미는 당황했다. 검둥이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서요. 은미는 고민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될까? 검둥이를 바라보니 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마치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검둥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만 촬영해 주세요. 이 아이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6개월 후 다큐멘터리 방송.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검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은미와 검둥이의 이야기, 관광버스 사고에서 검둥이가 주인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민호의 지갑에 숨겨진 비밀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 집 강아지도 혹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느꼈어요. 검둥이 보러 꼭 가보고 싶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검둥이를 보러 찾아왔다. 꽃집은 연일 북적였고 은미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로 검둥이가 남편분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혹시 다른 반려동물들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은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검둥이는 주인의 말을 듣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후, 특별한 하루. 검둥이와 은미가 함께한 지 7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호의 기일이기도 한 특별한 날이었다. 오빠 검둥이와 함께한 지 7년이 됐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은미가 민호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검둥이도 함께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은미는 특별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검둥이도 함께 있었다. 은미야, 우리 검둥이가 정말 잘했지? 당신. 정말 검둥이가 너였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었어. 꿈속의 민호가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검둥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바로 젊은 시절의 민호였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니야, 계속 함께 있어줘.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은미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검둥이는 이제 진짜 너의 가족이 되어줄 거고, 무슨 말이야? 검둥이는 이제 보통의 개가 될 거야. 하지만 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이 안에 남아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난 은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옆에서 검둥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검둥아. 괜찮아. 행복한 꿈이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검둥이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여전히 은미를 사랑하고 따랐지만 예전처럼 초자연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정말로 보통의 개가 된 것 같았다. 어머니, 검둥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수진이 물었다. 응, 나도 느꼈어. 예전보다 더 개다워졌다고 할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사람 같은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개 같아.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은미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민호의 영혼이 이제 진정한 안식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검둥이는 은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후일담 영원한 사랑. 현재 검둥이와 은미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꽃집은 이제 수진과 손자 준호가 함께 운영하고 있고 3대가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가족 사업장이 되었다. 검둥이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은미 곁을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미래를 예견하지는 않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검둥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정말로 미리 사고를 알았던 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혹시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분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은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답니다. 검둥이는 주인의 말을 듣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든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한다. 영리한 개가 주인의 위험을 직감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은미는 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검둥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예지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민호의 지갑은 이제 은미의 소중한 유품이 되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방탄 소재는 박물관에 기증되어 사랑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검둥이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사랑하는 존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 뿐이다. 이것이 검둥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주인의 위험을 미리 감지한 개, 돌아가신 가족의 흔적을 찾아온 고양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구해준 동물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 은미와 검둥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검둥이는 은미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은미는 생각한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둥이가 정말로 은미 씨의 남편 민호 씨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영리한 개의 본능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반려동물이 위험을 미리 알고 막아준 경험이나 돌아가신 가족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검둥이와 은미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알사탕 같은 달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사탕 라디오였습니다.